패소 직후 시작된 상소 준비, 그리고 승리를 위한 2심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1심에 참여했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른 줄 아시는데 똑같아요. 단 하나 저희 정한을 과장님이 한 명 더 오셔가지고 정한을 과장은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요 유명한 통상 변호사였습니다. 그 2심 판결을 앞두고 그렇게 유능한 그 변호사를 영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공익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뭔가 최일선에서 이제 한번 역할을 담당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심으로 불리는 2심에선 새로운 판이 펼쳐집니다. 기존의 판결을 내렸던 1심 패널이 아닌 WTO 소속의 더 권위 있는 상임위원 3명이 2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최종심을 책임질 3명의 상임위원입니다. 이들은 1심에 적용한 법이 정당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2심에선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죠. 상소는 일단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때의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 같은 거 도움이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심에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같은 재료에서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었습니다. 분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사건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었고, 증거 자료가 993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자료 하나하나를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국제기획 보고서 또는 국제 학술지, 이 보고서에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을 빨간 줄로 치고 불리한 내용을 파란 줄로 쳐가지고 그걸 다 발췌를 해서 하나로 묶어봤더니 한 100여 장이 됐고, 근데 그 빨간 줄만 이렇게 딱 저희가 또 추려보면 사실 몇 장 안 돼요. 그 몇 장 안 된 걸로 저희가 이제 상소 전략을 짠 거거든요. 1심에서 이제 일본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식품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식품만 놓고 봤을 때 환경이 어떻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수많은 검역 조치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보는 게 우리 조치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의 틀을 이제 바꾼 거죠, 법리적으로. 일본이 식품 자체의 안전성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나라는 식품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보다 바다에 잠재해 있을 방사능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죠. 2심 공판 3주 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대응팀.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재판에서나 그렇겠지만 구두 심리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런 기회가 2번이 있는데 2심은 딱 1번 있습니다. 모두 발언 20분만 주어지고 그 이후에 발언 못하는 거는 안 된다. 그냥 딱 끊어버려요. 20분 안에 압축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내용을 압축할 뿐만 아니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인토네이션, 말하는 속도, 발음이 뭉개진다 하면 좀 이걸 좀 바꿔보자 라는 정말 아주 디테일을까지 다. 잘못 말했더라도 적어서 또 내면 됐었는데 이 상소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게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한을 과장님도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다 잘리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이어진 3주간의 특훈,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WTO 최종심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점점 이제 신경이 이제 집중되고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심리를 할 때 정말 임팩트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번도 뒤집힌 적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국제 분쟁이라는 게요.
국가 간의 최선의 전략과 최선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장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일본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SBS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전례가 없긴 없지만 3주 동안에 굉장히 논리가 체계화가 많이 됐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현될 수 있는 현존 위해성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해성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조치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줬고, 그렇다면은 식품만 중심으로 해서 본 패널의 이제 그 심리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주장을 좀 이렇게 관점을 되게 바꿨다면 일본에 딱 모두 발언문이 딱 끝난 순간 그냥 여전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 예상했던 발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이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었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본 11개의 또 다른 시선.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납득하는 모습이나 혹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이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은 되게 심각하죠. 근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 쪽이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새롭게 보여지게 또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상소에서 사실 상소심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도 승소를 한 WTO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